첫 번째 최강 인터뷰입니다.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대북 특사단이 방북 결과를 발표했죠.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됐고요. 9월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는데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수석연구위원과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많이 기다리던 그 특사단이 이제 방북 마치고 돌아와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그동안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상당히 좀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생한 육성을 전해줬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그런 의혹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향후 남북 관계 발전은 물론이고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확보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가장 제가 특징적이라고 보는 건 이른바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한 게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이제 그런 점인데요. 의지만 나타낸 게 아니라 첫 임기, 그러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실현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의미로 판단되죠. 예, 사실 그게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그동안에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매사에 강조했고요.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북한에서 비핵화 시간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인 그 목표 연도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시간표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 향후 어떤 한 2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어떤 희망을 줬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에 커다란 힘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한 2년 정도 좀 남짓한 그런 시간인데 이동안 이제 비핵화의 일정을 만약에 제대로 간다면 실현에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20% 정도를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면은 예. 시간이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지만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미 본토에 대한 군사 공격 능력이라든지 또 주변국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는 데는 핵심적 비핵화는 한 20% 정도면 되는데 그게 예.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좀 설득력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실현 가능성도 한 20% 핵심 위협을 제거하는 데는 이제 실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걸 보면 이게 재밌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는데 이게 단순한 립 서비스로 봐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특히 지난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시키는 가운데서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고요. 예. 여기에 대한 또 화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준다라고 밝혔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중에 비핵화를 완료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언과 상통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예. 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다른 이제 미국 언론 보도들을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남한 관료들에 의해서 필터링된 거기 때문에 뭐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맞는 지적인가요? 예,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우리 첫 번째 이제 지난 3월 9일이죠. 우리 대북 특사단이 대미 특사단이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1년 내 비핵화가 있었다. 특히 이제 존 볼턴 국무장 안보보좌관이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마치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의 발언을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무엇보다도 6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눠봤고 또 이번에도 이제 정의용 실장이 이 부분을 전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존 볼턴 그 안보보좌관과 이제 통화를 했고요. 예. 그리고 아마 머지않아 이제 미국의 특사를 파견해서 이런 내용을 전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특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시한표까지 밝혔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의혹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이에 대한 의심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비핵화 조치를 사실은 일부는 선제적으로 실현을 했는데 이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얘기한 거 보면 이제 풍계리 핵시험장도 사실상 못 쓰게 됐고, 또 유일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 동창리 시험장도 지금 폐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은 굉장히 이제 선의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도 동의하면서도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 북한이 얘기하는 일방적 조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쌍방적 조치. 다시 말하면 검증이 빠졌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로선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했던 검증이 빠졌기 때문에 국제사회 비판도 여전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제 조치라고 그냥 보여준 것만으로 부족하다. 사실은 이제 쌍방적인 어떤 조치가 후행됐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또 제가 이걸 보면 이게 보통 살라미 전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제 조치를 하고 상응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북한이 요구하는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확실한 걸 보여줘라라는 식으로 이제 대립이 잘 간극이 좁혀지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인데 실제로도 이제 추가 조치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밝히진 않고 시간표를 제시한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거는 이번 특사한테 우리 특사단한테 세부적인 그 대안까지 조정안까지 밝히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이걸 그 계기로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2주가 채 안 남았습니다만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더 진전된 내용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큰 원칙을 합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취소됐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이루어져 가지고 아마 이때 이제 일괄 타결안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목표에 대한 합의만 있었고요. 일괄 타결안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또 이번 특사단이 가서 할 일은 아니고요. 결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최종 일괄 타결안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김 위원장의 신뢰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화답했잖아요. 그러면 말씀처럼 사실은 이 특사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재방북 폼페이오 장관의 요 과정에서 이제 뭔가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게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나왔던 이제 종전선언 문제하고 특히 이제 그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핵 신고 문제입니다. 핵 신고 목록의 문제인데 이 목록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목록에서 이제 핵 시설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핵무기 분야를 이제 2단계로 나눠 하는가 아니면은 핵 신고하고 또 핵물질뿐만 아니라 이제 핵무기 분야를 이제 일단 신고는 같이 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에서 지금 여전히 이제 좀 조정할 내용이 남았다고 보고요. 종전선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이견이 접근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종전선언 부분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핵 신고서 리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이제 18일에서 20일 예상대로 좀 잡혔는데 요때 이제 이 의제가 어느 정도는 담길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일단은 이제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 그 다음에 비핵화에 대한 시한을 밝힌 것, 이 부분이 이제 이번 특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성과인 것 같고요. 말씀처럼 이 특사단이 방북된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이후에 미국과 북한이 협의해야 될 그런 내용만으로 채워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후에 비핵화 과정에 어떤 리스트를 다시 한번 올린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성과인 것으로서 보입니다. 자, 그럼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의제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에 합의된 거 보면 이제 3대 의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의 이제 이행을 점검하고 또 추가적인 이제 그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좀 세부적인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항구적인 평화 체제와 또 이 부분을 이제 논의하는 부분인데 아마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평화적 논의가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실천 방안에 대한 과제가 논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부분은 그동안에 그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의 의제로 밀어놨던 부분인데 한국의 역할이 좀 더 좀 강조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이 세 가지가 어느 하나가 먼저 이루어지고 또 뒤로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남북 관계의 발전, 그다음에 평화 체제,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 이 세 가지가 아마도 동시행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고르게 연결된 게 남북 관계 개선 문제, 그다음에 평화 체제 정착 문제, 그다음에 북미 간의 관계에서의 비핵화 문제. 이 세 가지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지는 이제 이 과정인데 이 실천적 방안 협의, 다시 말하면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가 또 이제 중요한 세 번째 측면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좀 진행이 되면 좀 성과가 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시나요? 지난번에 그 8월 25일인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미 의회에서 얘기하면서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는 신뢰가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일괄 타결안이 만들어지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북미 간의 신뢰가 아무래도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는 이제 북미 협상을 이제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간접적인 조언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그 대안을 만들어서 양자를 이제 조율하는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대북 특사단이 가가지고 우리 정부의 중재안을 이제 제시하고 어느 정도 이제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은 또 미국과 또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일정이 좀 계속 남았는데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제 유엔총회까지 연결되는 그 과정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칩 네고시에이터, 다시 말하면 핵심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주문도 하기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국의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예, 처음에는 아마 미국도 직접 그 북한과 협상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과 미국 간에는 오랜 불신 관계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극복하기 어려웠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5월 25일 날이죠. 전격적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다시 또 그 북미 정상회 동력이 이끌어냈고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무산되면서 이번 또 대북 특사를 통해서 또 상당히 그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당초 생각보다는 달리 우리 정부의 어떤 중재자 역할, 한반도 운전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재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실제로 중재 역할을 좀 해서 최종적인 타협안을 이끌어내는데 우리 정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수석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